네, 법률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순득 종합법률사무소 대표이신 김순득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더 멋있어지셨어요. 스튜디오로는 진짜 오랜만에 나오셨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 계속 코로나 때문에 전화 연결하다가 네. 스튜디오 나오니까 좀 감회가 새롭네요. 그러네요. 어떻게 관리를 하셨길래 더 건강해지셨어요?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날씬해지셨는데요? 아침에 좀 등산을 다녀서 그런가요? 아, 마스크하고 그렇구나. 등산 다니니까 네.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유관리도 잘 하면서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우리가 이제 벌금형을 선고받아서 확정된 경우에 네. 지금까지 벌금을 못 내면 그 벌금액을 일수로 환산한 노역을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금이 됐거든요. 네. 벌금을 못 내면 갑자기 이제 구치소나 교도소에 구금이 됐다고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는 구금만 되고 가서 노역을 하진 않아요. 그냥 네. 구치소나 교도소에 이렇게 복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벌금형이 그 단기 자유형처럼 운영이 됐다 보니까 이렇게 벌금을 못 낸 사람들이 교정시설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정시설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법정에서 재판을 하다가 보면 재판장님 저는 그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아서 벌금을 못 내니까 차라리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십시오.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판사님이 다 받아주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일반인들이 집행유예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네. 집행유예라는 것이 형을 집행한다는 그 의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이전의 범죄가 그 형을 선고받았던 부분까지 같이 처벌되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구금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 근데 알아보기 전에요. 네. 벌금형은 언제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지 그런 것도 살짝은 짚어주셔야겠어요. 저희가 이제 그 매주 네. 법률 상담 코너를 진행하는데 네. 이 방송만 제대로 들으시더라도 벌금을 안 내요? 그죠 굉장히 많이 도움이 법률적인 되네요. 상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네. 이전에 제가 그 약식 명령에 대해서 한번 법률 상담을 진행했던 방송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약식 명령이라는 것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네. 벌금을 부과하는 그래서 뭐 폭행죄라든가 상해죄라든가 업무방해라든가 명예훼손 물론 이제 심한 경우에는 뭐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네. 대부분은 거의 벌금형으로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가벼운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예. 그거는 그러면 교통법 위반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좀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거죠? 음주운전 음주 전과가 한 10번 정도 된다. 네. 그러면 당연히 벌금으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처음 처벌된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 그리고 이제 명예훼손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 아무런 전과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거의 뭐 벌금 낮은 액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좀 선고해 주십시오.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고 사회봉사로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게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벌금을 내지 못하게 되면 구금이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 저는 그 벌금을 내지 못하니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세요.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판사님이 꼭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집행유예라는 거는 오히려 벌금보다 더 중한 형이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구금되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달라는 거고 또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다 사회봉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 종전에는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 벌금이 300만 원 이하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3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사회봉사로 대체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벌금을 네. 내야 된다는 거죠. 또 그 정도가 넘어가면은 죄가 좀 중하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네. 볼 수도 있는데 그 2019년도에 그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를 허가받은 사람이 45만 명 정도 돼요. 이야, 엄청 많은데요. 예, 그 전체의 한 1.6%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2020년, 그 올해죠. 올해 1월 7일부터 사회봉사 신청 가능한 벌금이 5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그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 그 작년까지는 300만 원 이하만 가능했잖아요. 근데 네. 올해는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니까 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에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거의 8만 명 이상이거든요. 네. 그러면 전체 벌금을 내는 사람의 한 12.2% 정도 돼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올해 벌금액을 500만 원 이하로 상향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봉사로 청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늘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벌금 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렇죠. 우리가 네. 지금 또 일반인들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호적에 진짜 빨간 줄이 끄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 제적등본 떼보시면 빨간 네. 줄 없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죠.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친구랑 술을 마시고 있는데, 상대방 쪽에서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을 냈을 경우에, 네. 우리나라 법은 어떻습니까? 너는 가만히 있고 빨리 수사기관에 신고해라. 도망쳐라. 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거거든요. 네. 근데 저쪽에서 나를 폭행하니까 주위에서 막 지켜보고 있고 내 입장에서도 화가 맞고만 나니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나도 대항을 하잖아요. 네. 저도 한 대 때렸습니다. 그럼 상방이죠, 상방. 상방으로 처벌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당방위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의 정당방위 우리가 실질적으로 상담을 해보면 네. 저는 정당방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정당방위는 굉장히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정당방위로 인정받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누구나 벌금형은 살아가면서 한 번 정도는 선고받을 수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사회봉사 청구가 가능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어떻게 요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징역 또는 우리가 판결을 선고하면서 벌금형을 변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징역 2년에 벌금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범죄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에 선고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에 그러하는데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봉사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돼서 구금 중인 사람도 사회봉사 대체는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벌금형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그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청구 이유가 뭐냐 하면, 판사님 제가, 벌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봉사를 해주세요. 이렇게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것은 안 되죠. 왜냐하면, 판사님이 너 사회봉사해라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벌금형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확정된 사람이 이제 검찰에서 벌금을 내라고 납부 명령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30일 내에 거주지 관할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을 하고요. 네. 검사가 그 신청을 법원에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 500만 원 밑으로는 다 사회봉사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네. 일정한 요건 하에서 법원은 사회봉사 허가 청구가 있을 때 벌금 미납자의 경제 능력이나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 허가가 되면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지정된 사회봉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봉사는 농촌 일손 돕기,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노인, 장애인 돕기 분야에서 이루어지고요. 네. 이러한 사회봉사를 하게 되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끝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될 수 있으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네. 그래서 범죄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한다면 재빨리 피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네. 이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이런 사회봉사 요건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구금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니까요. 근데 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이 이제 벌금 내는 분들이 보면 일용직이나 이제 직업이 크게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벌금을 내지 못해서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금이 되면 네. 또 직장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면 악순환이거든요. 악순환이요. 네. 그렇기 몰라서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되게 많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벌금을 못 내서 무조건적으로 벌금을 내야 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사회봉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러한 제도를 한번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법률상담소 김순득 종합법률사무소 대표이신 김순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